같은 맥락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일단 미중 정상회담의 이제 경제적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어저께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좋았죠. 뭐 양호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상호 무슨 호르무즈 협의 개방 관련해서 뭐 동의한다 네. 이런 큰 틀의 얘기들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경제적 부분을 보면 뭐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 중국이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구매를 더 해서 우리도 좀 쓰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비행기 보잉 관련해서 200대 정도를 중국이 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다 있었고요. 좋았어.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H200이라는 칩에 대해서 중국 관련한 이제 수출이 곧 승인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로이터 통신보도 네. 잠깐 좀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약 10곳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엔디비아 아니고 다시 엔비디아 다시 엔비디아에 네. 틀릴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고성능 AI 칩 H200 구매를 승인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납품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공급망 규제 강화와 기술 의존도 축소 기조에 따라 주문을 보류하면서 납품 절차 자체가 멈춘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골자가 방송 전까지 나온 어떤 뭐 경제적인 중요한 골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뭐 그래도 양호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관련한 설명이 좀 중요한데요. 네. 뭐냐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중요성을 넘어서 미국이 이걸 이제 안보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뭐 미사일에도 들어가고 AI도 하고 국가의 이제 모든 차세대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니까 네. 야 그럼 중국과 우리가 이제 국가 경쟁력을 벌리기 위해서는 중국의 반도체를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네. 그래서 고성능 반도체는 아예 중국에 수출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 소재 이것도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네. 이래 가지고 중국이 사실은 그럼 어떡하냐? 뭐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사실 불만이 많았었어요. 근데 불만은 불만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의 목줄이 반도체인데 미국한테 이렇게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겠지. 우리도 그러면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하늘이 무너져도 두 쪽에 나도 자립을 해라고 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회사를 정부가 밀어주고 신기술 개발에 소위 말하면 이제 모험 투자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될지 모르는 것도 그냥 해봐라고 해서 좀 막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중국이 쓰러지기는커녕 이제 반도체 굴기를 나서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약간 다른 의견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차라리 조금씩 풀어줘서 오히려 미국산 또는 이제 최첨단 이 서방 세계의 이 반도체를 쓰게 만들어야지 자리부지가 꺾인다. 그래야 여전히 우리가 경제적 목줄을 잡고 있게 되는 거지. 끊어버리니까 자립할 의지가 생기고 그렇지. 모험 투자를 하지 않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 칩 수출을 허가해줘라라는 게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허가해주지 않다가 자꾸 이제 업계에서 요구가 나오니까 그러면 최첨단 고사양 칩 말고 중저가 범용 칩, 저사양 칩은 수출해라. 대신에 그것도 수출을 하고 나서 단가의 뭐 15% 20%를 수수료로 정부에 내라. 그럼 내가 허가해줄게라고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네. 그 허가된 사양이 엔비디아의 H200이라는 반도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엔비디아가 트럼프를 설득해서 수출기를 열었거든요. 근데 정작 수출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이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어. 그냥 안 받았어요. 그걸 받기 시작하면 결국 여기 다시 이제 미국의 기술 종속이 되니까 눈치챘구나. 민간에서는 받고 싶어 했어요. 당장이 너무 반도체가 쇼티지가 났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정부가 받지 마. 와. 사실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립해.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자,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 방중길에 원래는 동행을 안 했다가 네. 경유지에서 갑자기 탑승을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뚫리나 보다라고 시장이 기대를 한 거죠. 네네. 젠슨 황이 탑승까지 했고 실제로 저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엔비디아 관련한 수출길이 열리나 보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네. 어저께 이제 장중에 미국 장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우리도 나름대로 이제 좋은 호재를 받아서 왜냐면 엔비디아 칩에 우리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H200 같은 게 들어가니까. 좋았어요. 기대감이 쫙 올라갔죠. 그러면 네. 우리 것도 덩달아 이제 수출되니까 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거기까지 좋았는데 네. 지금 이거 다 반도체 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자, 이렇게 교육열이 처음이죠. 집중입니다 지금. 네, 여기까지 이제 미중과 우리 증시랑 다 지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지나고 나서 두 가지 이 악재가 나오는데요. 뭐야?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인터뷰가 나옵니다. 뭐냐? 갑자기 지금 지정학적으로 그래도 화해를 하거나 중국과 모종의 중재를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더 이상 못 참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도 군사 작전이 끝난 게 아니야라는 발표를 동시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뭔가 안 되고 있어서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오전 중에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강타했고. 자,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방금 좋게 얘기했던 그 엔비디아 관련한 얘기에 대해서 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네. 멘트를 하는데. 네. 정확하게 미중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관련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 그리고 정확하게는 사실 중국 정부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중국 정부 이제 확실하게 뚫렸다라는 발언을 하질 않고 그에 관해서는 여전히 중국이 알아서 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럼 뭐예요?
우리 밤새 환호하거나 이제 반도체 수출길이 열리나 보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 두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은 지정학적 위기가 올라가니까 유가가 다시 102불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요. 유가도 올랐어요. 예,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귀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9까지 올라갑니다. 유가 올라가 달러 올라가라고 하면은 아 금리가 불안한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4.5를 넘어섰고요. 일본도 30년물이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요. 우리도 금리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본시장은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네. 증시가 좀 빠지는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발, 또 이스라엘 발 이런 어떤 지정학적 위기에 관한 노이즈가 다시 생겼고 반도체 관해서 수출길이 열리는 줄 알았더니 별게 아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미국 비행기를 사주기로 했던 것도 200대. 처음에는 환호했는데 음. 당초에는 500대 이상의 계약이 나올 맞아요.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결국 뚜껑 열어보니까 별게 없네라고 해서 이번 전체적인 경제적인 포커스만 본다면 200대도 또 별게 없는 별게 없는 건가요? 거예요. 기대보다 낮으면 항상 시장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수는 있었지만 약속은 없었다라는 평가를 미중 회담에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이 얘기한 시간까지는. 겁니다. 야, 희망하지 마. 에이, 강성필 씨, 희망을 놓지 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지금 소식이 네네. 전부 다 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유탄을 우리 증시도 처음에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드디어 8,000P를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중에 8,046까지 가면서 분위기 좋았어요. 예, 네. 사상 최고치 돌파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소식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외국인. 우린 거기다가 국내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잖아요. 아. 예, 삼성전자 파업 소식이 있는데 삼성전자 파워. 예,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노조가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그리고 파업 이후에 대화하겠다. 사후 조정도 거부한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정말로 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니까 이제 실제로 8,000P가 도달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만약에 잘 갔으면 30만 원 코앞이고요. 하이닉스도 잘 갔으면 200만 원 이제 코앞인데 네. 사실 이제 증시는 그렇게 목적한 데를 원래 이제 도달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8,000을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 목적한 수익률을 달성한 자금에 매도세가 원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빠지기도 하고 다시 손바꿈이 나오고 다시 이제 조정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래요? 흐름이니까 추동력이 올라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모든 여건들이 이제 악재 속에 있으면 네. 그 매물들을 이제 소화 못하는 거죠. 추동 매수세가 붙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지금까지 4.5조 이상 오늘은 이제 순매도로 사실 처음엔 매도 아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순매도로 바꾸고 이제 미국장에서도 이제 오늘의 미국장을 예상하는 나스닥 선물도 지금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지금 미국장에 대해서 지난 밤과 오늘 이제 장을 여는 이 장중을 대비하는 지금 흐름이 좀 바뀐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지수가 목전에 앞에 두고 매수세를 지금 막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삼성 하이닉스가 다 6, 7% 정도 이제 빠지면서 장중 낙폭을 지금 5% 넘게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약세거든요. 네.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싱가포르 다 약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리한 사연이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 약세보다도 더 많은 비중으로 현재 떨어지고 있고요.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좀 특화된 낙폭이 좀 세게는 맞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좀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니까 외국인 매도세도 있지만 개인들 차익 실현도 거기 같이 조금 영향이 있긴 있는 거죠. 네, 뭐 언제나 뭐 차익 실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오늘도 일단 외국인들은 4.5조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자금들은 그걸 다 받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일단 개인이 또 사요. 방어를 하고 있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80조 넘게 사실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요. 그리고 외국인이? 5월 달만 해도 오늘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면 20조 넘게 5월 달만 해도요. 네. 예, 매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외국인 매도 규모는 큽니다. 커요. 그러니까 규모가 자체가 별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네. 좀 신경 쓰이고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우리 시장이 뭐 잘못됐어. 저력이 없어. 이제 꺾어야 돼. 이런 소위 말하면 탈출 매도는 네. 아닌 것으로 그건 아니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라고 뭐예요? 봤을 때 두 가지인데요. 외국인 자금 중에서 일찍 들어온 자금들 있잖아요. 네. 이런 자금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 작년에도 우리가 1등이었고요. 지금 연초 대비 8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1등이에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거나 자금이 필요하면은 제일 먼저 빼는 시장이 우리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자금들이 많아요. 먹튀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금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차익 실현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전체적으로 다 기관 자금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세계에 배분을 할 때 미국이 얼마, 한국이 얼마, 뭐 일본이 얼마 이렇게 배분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전략적인 배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배분을 지켜야 법인세라든지 세금 관련한 혜택을 보는 그런 펀드들도 많아요. 네. 그게 이제 단순히 네가 계획을 바꾸면 되잖아. 그게 아니고 비중은 연초된 대로 가야 되는 펀드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펀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 비중을 만약에 10을 넣었는데 네. 10을 넣었는데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80%가 올랐어요. 네. 그럼 내버려둬도 지금 18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팔을 덜어야 됩니다. 비중을 중간에 못 바꾸는 한 팔을 덜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오르니까 덜고 오르니까 더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올랐다는 거야 그냥. 올랐다는 거. 예, 근데 그런 자금이 작년이나 이럴 때 불안할 때는 바로 환전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나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금이 이제 덜어내고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지만 또 다른 거 살 거 없나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기존 예. 비중은 그대로 두고 있는. 예, 그렇거나 이제 다른 종목, 삼성전자 너무 올랐다, 하이닉스 너무 올랐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작년에 비하면 사실상 뭐 5배, 10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예, 그 부분을 덜어내고 다른 걸로 지금 바꾸는 과정. 이게 소위 말하면 리밸런싱이거든요. 예, 그런 수요로 이제 매도가 좀 많다라고 보는 게 조금의 대세적인 분석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2,000P였을 때 1%를 외국인이 판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20원을 파는 거잖아요. 2,000에 비하면. 네. 근데 지금 8,000P 시대인데 1%를 판다. 그럼 얼마예요? 80원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네네. 같은 종목 비중을 덜어내도 네. 규모가 큰 거예요. 파이가 예, 옛날에는 그 1% 덜어 그러면 100원인데 지금 그렇지. 1% 덜어 그러면 10,000원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매도 규모 자체가 크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네. 시장이 꺾였다. 그건 그래서 아니에요. 탈출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요. AI 뭐 스토리에는 변화가 전혀 아직 없다는 변화가 거죠.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을 못 받으면 바로 그냥 사실 이제 하락으로 사실은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주식 투자 예탁금이 138조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평시에 우리 옛날에 어땠냐면 한 50조, 60조, 많아야 80조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보다 지금 개인 외국인들이 한 80조 팔았는데 그걸 개인들이 다 기관들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져야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130조가 넘어요. 머니무브가 들어와서 우리 이 증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개인이나 기관들이 그걸 다 받아내고도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총알은 대기 중이다. 예. 그러니까 그게 매도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려서 회복이 안 된다. 옛날처럼 그런 건 네, 그런 아니다. 상황은 아니다. 받아내려면 얼마든지 받는다. 아, 네. 너무